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3월 11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57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분위기가 또다시 나빠지고 있죠.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사상 초유의 대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나름대로 장중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고요. 약간 희망을 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어제 증시와는 전혀 반대죠.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어제 반등세를 잊지 못하고 하루 만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돼서 하루 정도 앞서 나가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변동성도 미국도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심을 잡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하루하루마다 그 분위기가 확확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찌됐든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나빠지는 상태, 위중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도저히 물리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런 상태 하에서 단지 약간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바닥을 찍고 추세 반전을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하락할 것을 걱정해야 할 판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삼성전자와 같은 그런 우량주를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사실 이것을 네이키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 받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현물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량주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죠. 코덱스 인버스. 지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설계된 삼성증권의 상품입니다. 이것을 매수해 두게 되면 현재 주요 종목들 하락했을 때 그 상품을 통해서 현재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코덱스 인버스가 약 1.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고 계시는 우하단에 있는 일봉 차트가 바로 코덱스 인버스인데요. 그 효과가 아주 큰 것은 아니죠. 이제 지수 낙폭 정도 수준으로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EX라고 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트인데요. 코드 번호 252670입니다. 이 차트는 그 효과 2배로 증강돼서 나타나죠. 현재 지금 지수 약세장에서 코스피 코덱스 인버스보다 2배 높은 약 3.4% 이상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분, 자금이 있으신 분들의 국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 개인들 입장에서 이것을 하기가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 또 특정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만만한 종목은 시즌인데요. 워낙 주가가 위로 아래로 많이 흔들려서 섣불리 잘못했다가는 여기서도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현재 현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들 종목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해보자는 얘기와 더불어서 호황제를 분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보다 중요한 주제는 수급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자는 것인데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급 구조는 우리 증시에 상당히 불리한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매도를 때리고 있고요. 그것을 일반 개인들만이 받아주는 그런 형국인데, 자, 이러한 상황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보자는 것이죠. 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삼성전자 얘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삼성전자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낙폭이 큰데요.
아마도 이러한 악재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지역 어느 콜센터에서 확진자 5명이 발견이 됐다고, 검진이 됐다고 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요새 뭐 현재 확진자가 나오면 뭐 일개 국가를 흔들리니 삼성전자도 뭐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휘청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구조적인 악재는 아니죠. 역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만 지금 당장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다든가 할 그럴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갖고 있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압도적이죠. 이 코로나 문제가 확진자 증가 속도만 따진다면 특히 중국도 중국이지만 우리나라도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다소 희망적이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별로 집단별로는 조금 달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단 감염될 수 있는 사건이 생겼죠. 그래서 그 전파 우려가 좀 있습니다. 수도권이 뚫릴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최근 미국 증시가 거의 고점 대비 20%나 크게 내려가는 것과 관련해서 퍼펙트 스톰, 장기 초대침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펙트 스톰을 주장하는 비관론자들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또 그럴듯한 현재는 걱정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 시장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현재 5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또 이 시각에 4,400억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근 2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이 정도 4,500억 정도를 매수했다면 아마 오늘 중에 한 7천억 정도 매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매도하고 또 현재 코스피 200 선물도 매도합니다. 기관도 금융 투자를 어제만 하더라도 이들은 순매수했던 건데요. 하루 만에 그 입장을 바꿉니다. 순매도로 돌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매도를 하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수급 구도 하에서는 우리 증시가 지수상으로 봤을 때 온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수가 밀리는 것은 수급 구도상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정도로 불리한 수급 구도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선물 쪽인데요. 선물 지수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장중 선물 지수의 흐름은 개장 초부터 현재까지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과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고 현재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역베이시스라고 하죠. 마이너스 쪽으로 벌어지는 현재 백오데이션 상태가 심화되는 모습이 다시 하루 만에 재현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나스닥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이 전체 171포인트를 크게. 자, 우리나라 시장에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 나스닥 선물이죠. 나스닥 선물이 크게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옴에 따라 현재 우리 증시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 약합니다. 현재 다만 중국 증시에만 강보합 정도를 지키고 있는 3,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모습이어서 그 점은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를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 코로나와 관련돼서 전 세계 증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그런 변화 또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과 중국의 확진자 증가세 일단 둔화되고 있는 것만큼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제 그제 유가 WTI 기준 무려 26%로 대폭락을 했던 유가가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10.4% 낙폭의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어, 못 미치지만 그래도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 코로나가 진행된 다음의 일이겠지만 일단 글로벌 주요국들에서는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건데 그 부양의 방법이 상당히 다각적이고 규모도 상당히 크죠. 지금 당장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이고 해서 아마 그때쯤에서는 지금과 전혀 반대인
지수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금리 문제, 금리도 인하할 것이고, 또 감세도 할 거고, 미국에서 나온 얘기죠. 또 유동성 공급도 초유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지금은 당장 아니더라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 이후에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크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어요. 대략 한 1200원 이하, 1192원 정도에서 나름대로 양봉은 양봉이지만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1200원대를 돌파해서 전고점 1230원, 이런 1223원 넘어가는 상황에 나오면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아주 곤란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시장을 체크해 봤고요. 자, 보다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수급 구도를 보자는 건데 이게 참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지수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이거보다도 이걸 틀어놓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나스닥 반도체 지수 차트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차트는 삼성전자 차트입니다. 이것과 이 차트와 관련된 설명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지금 수급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 수급 상황인데요. 금년입니다. 금년 1월 2일부터 어제까지 3월 10일까지 거래일 수는 47거래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금년이죠.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은 6조 9,600억, 거의 7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사실은 또 기관이 더 매도를 했어요. 7조 8천억 가깝게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 물량을 거의 모두 개인들이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오직 개인만 매수를 했다는 거죠. 13조 2,500억 원이나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구도라면 뭐 종합지수가 대폭락에 또 폭락을 할 정도로까지 현재 완전 불균형한 상태라는 것이죠.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현재 대규모 매도를 일반 개인들이 일방적으로 그 47거래일 동안 순매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면 2월 24일 코로나 문제가 갑작스럽게 악화됐을 때입니다. 2월 24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1000명 거의 뭐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늘어날 때 그 당시입니다. 3주 전입니다. 3주 전부터 2월 24일부터 3월 10일 어제까지죠. 12거래일 동안 외국인들 매도 7조 4,200억 원입니다. 그 전 매도보다도 2월 24일까지 순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대규모로 매도가 나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일평균 6,200억 원이나 매도했다는 것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기관은 오히려 순매수했어요. 그 전에는 계속 매도해왔지만 2월 24일 날 3주 전부터는 순매수.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4,400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건데 의미 있는 것은 그 사이에도 금융투자, 증권사들 단기 매매에 주력하는 금융투자는 1조 1천억 원이나 매도를 했고 다른 쪽이 순매수했다는 거, 연기금 같은데 또는 한 초신사 같은데 이런 데서 순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금융투자만 한 드립단지 매도를 했고 다른 기관들은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개인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순매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그 사이에 6조 4,500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최근 3주 사이에 이렇게 상당히 극렬하게 외국인들이 드립단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거의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이죠. 앞서 나왔던 구도와는 좀 달라요. 그 전에 토탈로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하는 것을 개인이 받아주는데 지금은 현재 뭐 개인 외에 기관도 약간 동조하고 있다는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만 보면 조금 달라요. 삼성전자만 보면 사실은 1월 1일부터 따지면 좀 규모가 줄어드는데 삼성전자 최고점이 62,800원입니다. 그 당시가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날 바로 여기 차트가 나오죠. 보면 현재 1월 20일경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62,8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 1월 20일 이후에 3월 10일 어제까지 35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현재 삼성전자를 3조 8,700억 원을 매도했고요. 그 사이에 기관도 같이 매도를 했어요. 1월 20일부터 따지면 2,800억 순매도를 했고 그 사이에 개인들이 약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월 평균 2조 정도 되겠네요. 4조 원 넘게 순매수했다는 거죠. 일반 개인들만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만 그렇게 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2월 24일 문제의 날이죠. 문제의 날부터 3월 10일 12거래일 동안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비슷합니다. 3조 3천억 정도를 매도했고 기관들이 순매수했고요. 그 사이에 개인들이 2조 6,400원을 순매수를 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째,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는 거죠. 전체 매도의 44%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위험성이 부각된 게 한 2월 24일이에요. 지지난주 월요일 날이라는 거죠.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집중이 됩니다. 현재 그때 매도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때 집중되고 사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시장 전체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월 24일 이후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매우 불균형한 상당히 우리 증시에 불리한 그런 수급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와 관련돼서 지수나 해당 주요 종목들의 주가 낙폭을 한번 보자 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다우지수가 2월 12일 날 고점을 찍고 3월 9일 날 어제 그제 최저점을 찍었는데 그 낙폭이 19.3%나 돼요. 나스닥 지수도 같은 기간 동안 19.2%인데 다우지수의 낙폭이나 나스닥의 낙폭이나 별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비슷하게 떨어졌고요. 반도체 지수가 21.3%예요.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바로 현재 미국의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고점 대비 21.4%, 21.3% 그런 정도로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제외한 어제까지의 코스피의 낙폭은 한 1월 20일 날 고점을 찍고요. 1월 20일 고점 대비 13.8%, 2월 12일 기준으로 본다면 그보다 좀 작습니다. 하지만 금년 최고점 대비로 해도 13.8%밖에 되지 않고 오늘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15% 정도로서 다우지수보다 훨씬 작게 떨어졌습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오늘 코스닥도 2월 17일 고점 대비 현재 2월 28일 최저점을 찍었는데요. 그 최저점을 찍은 그 당시의 낙폭도 고점 대비 11.8% 정도로서 코스피보다 작고요. 다우지수보다 훨씬 작습니다. 또 삼성전자만 따져도 1월 20일 날 고점이 나왔었죠. 현재 3월 9일 어제 그제 최저가 기준에서 13.7%입니다. 미국 다우지수랑 나스닥보다 작죠.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랑 비슷합니다. 즉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그런 정도 비슷하게 떨어졌다. 이런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슷한 그런 낙폭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런 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느껴지죠. 이상합니다. 이상한 게 뭐냐 하면 보편적으로 약세장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변동폭, 낙폭을 뜻합니다. 낙폭은 여기 AM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시장. EM은 이머징 마켓, 그 개발도상국이죠. 자, 이런 선진국 시장보다도 보통 이 개발도상국들의 주가가 현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져야 되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약세장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다우지수랑 나스닥이 비슷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현재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낙폭이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보다 훨씬 작게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종합지수보다는 개별 종목 주가가 더 크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삼성전자는 개별 종목이에요. 글로벌 관점에서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 또 심지어는 반도체 지수보다 더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불과 오늘까지 합쳐도 한 15%나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해를 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째 배경은 역시 4차 산업혁명이 대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원래 매가 높으면, 즉 산이 높으면 골이 깊어야 됩니다.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정을 받을 때는 나스닥이 훨씬 더 깊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깊게 조정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현재 4차 산업혁명의 대세적인 혁명적인 진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 매도는 단기 위험 회피 물량이라는 것이죠. 앞서서도 제가 금융투자 현재 금년 내내 계속 매도했던 금융투자 수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어제 매수했다가도 오늘 바로 매도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로 그 수급의 스탠스가 매일매일 바뀌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런 물량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이죠. 환율만 봐도 그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외국 매도가 최근 들어 7조 원 정도 되는데 그 물량이 해외로 다 빠져나갔다고 한다면 원달러 확률은 급등을 했을 겁니다. 즉 원화 가치가 급락했을 건데 그런 모습은 현재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외국 매도는 단기 위험 회피 물량. 참고로 삼성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현재 60억 주 가까이 됩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들 매도하고 다 합쳐봐야 그 물량의 0.7%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절대적인 그 규모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건 반도체 단신인데요. 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진단한 겁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3년 내지 5년 정도 내 한국의 반도체가 미국을 추월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현재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고 있거나 제한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요체들, 현재 거기에는 현재 휴대폰 단말기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인터넷 기업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미국에 수입을 못하고 결국에는 한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요가 미국에서 현재 한국으로 대이동을 하는 그런 수순이 현재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미중 무역 전쟁의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과 같이 궤를 같이 하면서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돼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년 내지 5년 정도 되면 미국 반도체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다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현재 미국이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이 24%인데요. 3년이나 5년 후쯤 되면 미국이 18% 정도로 거의 뭐 3분의 1 토막 정도 수준으로 전락하고요. 한국이 많이 부상을 해서 31%로서 전 세계 반도체 제1위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치에서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 기관이죠. 이 피치에서도 반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OPM은 영업이익률을 뜻합니다. 상당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만드는 게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또 매우 청정한 극강의 청정한 환경성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력 부족이라든가 또는 노동력 이동이 제한된다든가 하는 곳에서 전혀 자유롭고요. 또 감염 위험도 거의 없죠. 클린룸에서 무결점 클린룸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위험도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에서 이러한 또 이동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온라인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 서버가 특히 중국이 그래요. 그래서 온라인 서버를 확대해. 특히 중국이 그동안 좀 투자가 좀 지연됐던 건데 그것이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내는 소지가 높다는 것이. 그래서 서버형 DRAM 수요가 급증한 소재. 지금도 늘고 있지만 더 빠른 속도로 는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현재 서버형 DRAM 가격이
두 달 연속 올라왔다는 것도 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 측면에서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일단 긍정적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관, 일반 개인들이 현재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 수입은 상당히 적죠. 오히려 배당 투자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당 투자 목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투자 환경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단기 트레이딩만 했던 대상이었던 건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배당 생겨만 해도 최소 2%에서 2.5% 나오니까 은행 금리보다 낮거든요. 배당 투자가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배당 투자 목적으로도 장기 투자 목적으로도 매수해 나가는 장기 보유하는 장기 투자하는 적어도 뭐 3년 내지 5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관점의 장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또 액면 분할까지 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그전과 다르게 건전해진 측면이 높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일부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이 수급 구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장기 투자자는 어차피 안 팔 거니까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그 효과는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매수 보유할 것이니까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겠죠.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고 해서 외국인들이 컴백하는 순간 삼성전자가 급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요. 상황이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현재 뭐 사실 장기 우량주를 현재 네이키드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벌거벗고 버티는 전략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이 코로나 문제는 결국 시간이 해결을 해줍니다. 만약에 지수가 또 해당돼서 관련된 주가가 크게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관점은 뭐 당연히 버텨야 되는 장기 보유 관점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다만 일부 그것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하여는 앞서 얘기했던 현재 뭐 성장지수 펀드를 통해서 현물을 보호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